독립시행의 확률이라 했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이 뭐냐면 우리가 그랬고 독립사건 X에 대해서 걔를 N번 시행할 때 R번 일어날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너네가 주사위를 던져. 그럼 2의 약수의 눈이 뭐 5번 던졌을 때 3번 나오는 경우 구하라. 그럼 걔는 2의 약수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얘는 5번 중에서 몇 번? 3번 나온다. 3분의 1이 몇 번? 3번. 그 다음에 3분의 2가 뭐야? 2번. 그래서 얘는 뭐야? X가 3번 나올 확률을 구하자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했잖아. 맞지? 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로 만든 거야. 이렇게. 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네모치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지. PX가 X번 일어날 확률은 NCX, 그 다음 P의 X제곱근 Q의 뭐야? N 빼기 X. 요렇게 표시하는 거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적으세요. 왜 안 적죠? 그래서 X는 0, 1, 2, N. 요렇게. 요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자, 근데 그때 내가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그 확통을 배울 때 P의 영승이 1이라는 거 안 배운 상황에서 배울 수도 있다 했지. 그래서 얘는 0하고 N은 따로 적어 놓는다 했죠. 굳이 사실 따로 적을 필요는 없죠. 여기 그냥 N에 0 넣으면 NC0은 뭐야? P의 영승, Q의 N승이니까 자동적으로 Q의 N 1에 나오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N 넣으면 뭐야? NCN은 P의 N승, Q의 0승이니까 자동적으로 P의 N승 1에 나오잖아. 그래서 사실 굳이 따로 적을 필요는 없죠. 근데 0승하고 0승들은 우리가 안 배우기 때문에 저렇게 적기도 한다고 알겠니? 그럼 걔를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 이렇게지. 0일 때는 이거고, 1일 때는 이거고, 2일 때는 이거고, 3일 때는 이거야.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뭐죠? 이거의 합시 확률의 종합이죠. 이거의 합시 확률의 종합이죠. 이거의 합시 확률의 종합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1이 되죠. 맞죠? 그 증명이 여기 있죠. 그 증명이 여기 있죠. 그 증명이. 요 이항 정리에 하면 어떻게 돼요? Q 플러스 P에 N승을 정리하면 NC0에 Q의 N승, NC1에 P의 1승, Q의 N승, NC2에 P의 2승, Q의 N-2승 1에 가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NCN에 얘는 P의 0승, P의 N승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이항 정리의 합이니까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이게 언제나 1이라고 이 값이. 그러니까 이거의 종합은 확률이 항상 1이라고 알겠니? 그럼 이렇게 나타내는 이항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BMP. 이항 분포가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첫 글자 B를 떼는 거예요. 바이 하면 바이시클 하면 바이 하면 뭐야? 두 개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항, 항 두 개. 노미얼 하면 이게 그 항이라는 뜻이에요. 바이노미얼 하면 이항이라는 뜻이에요. 디스트리뷰션은 분포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첫 글자 B를 따서 BMP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 한 개의 주사를 3번 던졌을 때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하면 X의 가지수 값은 0, 1, 2, 3이라고. 그냥 사실은 얘는 PX 그냥 1에 구해도 상관없죠. PX는
세 번 던지니까 3분의 x. 그 다음에 뭐야? 세 번 던졌을 때 2의 눈이 나오는 거 6분의 1이죠. 2는. 그래서 6분의 1의 x. 그 다음에 6분의 5의 3-x. 그래서 x는 0, 1, 2, 3. 요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얘도 보면 알겠지만 0승하고 3승은 보통 따로 적어놨죠. 그래서 걔를 이항분포로 나타내면 표로 그리면 요렇게 나타내야 된다. 그럼 얘는 이항분포니까 얘는 뭐야? B. 자, N이 뭐냐면 시행횟수가 3이잖아. 시행횟수 여기 적고. 그 다음에 한 번 일어날 때 일어날 확률을 여기 딱 적으면 돼요. 그럼 이항분포를 딱 적을 때 요렇게 딱 적혀있으면 이게 이항분포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자, BMP를 어떻게 적는다고? 요 N은 뭐라고? N은 시행횟수.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얘를 이항분포로 한다면 x는 이항분포 b 3, 6분의 1을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 알겠니? 자, 이제 그러면 이걸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얘들을 다 더해줘야겠죠. 맞죠? 되게 귀찮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 구하는 걸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 증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난이도가 어려워서 교육과정에서 잘 안 해요, 증명을. 여기는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증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3개만 증명해놨어요. 야, 이 4개 가지고 이게 이래 되니까 증명이 끝났다. 이러기는 좀 우습다, 이거 맞지? 뭐 가능성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해보는 거죠. 얘 곱하기 이거, 얘 곱하기 이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이걸 계산했더니 딱 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럼 공통적으로 3P가 있잖아요. 그럼 3P를 묶어냈더니 얘는 뭐야? Q제곱 더하기 2PQ 더하기 P제곱 돼요. 그럼 얘가 Q 플러스 P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Q 플러스 P는 언제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P가 평균이라고. 그럼 저 3P가 뭐냐면 아까 이항분포가 뭐라 했어요? BMP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시행 횟수고 얘가 확률이라 했죠. 요거 두 개 곱한 게 평균이에요. 이 증명이 조금 애매한 거 알겠어요? 3개만 시행하는 걸로 해놓고 증명 끝났다 이래 돼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n개짜리 증명은 있긴 있는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제가 해주고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해도 되니까 눈에 생기었을 때 이항분포의 평균하고 분산을 일반화로 증명해봤던 경험 막 이런 식으로 적어도 돼요. 재택 쓸 때. 알겠니? 어차피 니나 똑같은 학교에 지원 안 할까 아이가. 그러니까 써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알겠니? 세특에 쓴 다음에 나중에 기회 되면 증명하면 되죠. 평균 구하기가 이항분포는 되게 편하다고요. 분산도 편해요. 거기서 MPQ 하면 돼요. MPQ. 분산. 그래서 분산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평균 곱하기 Q. 요렇게도 기억하면 좋아요. 평균 곱. 왜냐면 MP가 평균이니까. 그럼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뭐야? 표준편차입니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무슨 편차? 표준편차. 자,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 이 녀석이 이항분포래요. 이 녀석이 이항분포래. 그럼 평균 구하래, 평균. 그러면 n이 뭐야? 450이고 p가 뭐야? 3분의 1이니까 평균은 뭐야? 150이라고. 그럼 분산 구하래. 분산은. 뭐 평균 구했으니까 평균 바로 써도 되지만, 그대로 다시 나오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Q를 곱하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100 돼요.
그럼 이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얘는 뭐야? 10이 되겠죠. 끝. 맞죠? 되게 편하죠, 맞죠? 자, 이제 큰 수의 법칙인데요. 큰 수의 법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딱 들으면 시험에 이게 문제로 낼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다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거에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을 낼 수는 있겠다. 알겠니? 근데 지금까지 내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 정도 봤다. 내가 지금 한 20년 애들 가르쳤거든. 근데 큰 수의 법칙이 시험에 나온 적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 한 번. 그러니까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거 시험에 왜 안 내는지 느낌 올 거야.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P야.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N의 시행에서 독립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로 확률 변수 X라면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N이 커짐에 따라서 확률 이거가 점점 1에 가까워진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N분의 X야. 그럼 얘는 N번 시행했을 때 X번 일어난다 했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 돼. 이건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런다고. 왜냐면 그러니까 너네 주사위 던졌을 때 우리가 동전 떴을 때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 그럼 너네 두 번 던지면 무조건 한 번이 앞면이고 무조건 한 번은 뒷면이가. 그건 아니다, 이가. 한 2만 번 던지면 앞면하고 뒷면이 만 번 비슷하게 나온다, 이가. 맞지? 그러니까 이걸 n번 시행했을 때 x번 일어날 횟수니까 이게 통계적 확률이 된다고 해요. 근데 아까 P가 뭐라고 했냐면 이 P는 이게 수학적 확률이라 했거든. 그럼 여러분 수학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하고 이게 결국은 뭐 해진다? 같아진다는 거 알았잖아. 얘들아, 사실은 같다는 건 이건데 여기 점점 되면 이게 근사값이라는 거야. 근사.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통계적 확률 배울 때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근사한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5번 던졌는데 4번 들어갔다면 걔는 자유투 성공률이 뭐야? 0.8이라 이렇게 받고 문제 풀었잖아.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한 거야. 그럼 어떻게 설명했냐면 통계적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을 빼. 근데 그 차야. 그럼 이게 같다면 그 차는 당연히 뭐야? 0에 가까워져 가야 될까, 이가. 맞잖아. 그치? 그게 0에 이 차는 거의 0에 가까워져야 될까, 이가. 맞잖아. 그러면 요 값이 어떤 양수, h는 그냥 임의의 양수야. 임의의 양수. 임의의 양수. 그럼 통계적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을 뺀 거가 임의의 양수보다 항상 작은 확률은 100%라고. 100%라고. 그러면 이게 임의의 양수라 했잖아. 그럼 임의의 양수보다,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라는 말은 너네가 1, 2, 3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0.1, 0.01, 0.01 엄청 작은 양수인 거야. 엄청 작은 양수. 그러니까 여기에 임의의 양수라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엄청 작은 양수야. 적어놓자. 엄청 작은 양수. 얘들아, 수투에서 극한에서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금 너네 수투 2학기 때 배울 거니까 지금은 다 설명을 못 하는데, 양수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없잖아. 그러면 아주 작은 양수도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이거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0.0000001이 제일 작은 양수로 한다면 걔보다 더 작은 거 있을까, 이거? 왜냐면 걔를 또 2로 나눠버리면 또 적어지고 이래야 될까, 이거? 맞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의 차가 임의의 양수보다 작대. 근데 이게 임의의 양수보다.
그럼 양수보다 더 작은 양수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게 100%래. 이 확률이 100%래. 그러면 세상에서, 그러니까, 봐봐. 이 말이 안 되지만, 쌤이 조금 이해 쉽게 설명할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양수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해돼?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작은 양수야. 걔보다 작은 숫자는 뭐니? 세상에서 제일 작은 양수보다 작은 숫자는 뭐일 것 같아? 양수보다 더 작은 숫자는 뭐야? 0이잖아, 0.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양수보다 작은 숫자는 0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의 양수인데 얘보다 더 작은 값이 100%로 나온대. 그 말은 결국은 이게 거의 뭐야? 0에 이게 뭐야? 0에 가깝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말은 뭐야?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하고 결국은 같아진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인데 문제로 내기가 애매해. 그냥 알고는 있어. 적어는 나.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 해. 큰 수의 법칙이 뭐냐면 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결국은 뭐야? 결국은 뭐야? 수학적 확률에 가깝다 이 말인 거야. 이걸로 정승재가 뭐 설명했잖아. 정승재가 카지노에 가면 왜 돈을 잃나요? 이걸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왜 돈을 잃냐면 이런 거야. 카지노나 이런 데는 값수가 딸 확률은 49%로 하고 값수가 1할 확률은 51%예요. 알겠니? 그러면 처음에 가면 뭐야? 돈을 따는 느낌이 든다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1할 확률이 더 높잖아. 그럼 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결국 내 돈은 뭐야? 0에 수렴한다. 그걸 알지만 사람들은 모르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니까 투자를 하고 막 그러지. 아, 결국은 계속 큰셀 법칙은 좀 불행한 수학적 개념이다. 결국 계속하면 망한다는 뜻이야. 아니, 성공할 확률이 보자. 알겠지? 계속 공부하면 수학 점수가 오를 확률이 51%면 100점 나온다고 언젠가. 알겠니? 문제로도 나오기가 1회밖에 못 나와.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뭐 식이 나온 다음에 식이 나온 다음에 얘 문제 읽어보면, 문제 한번 읽어볼게. 문제 읽어볼게.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 즉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므로 수학적 확률을 모를 때는 시행횟수를 충분히 크게 해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n분의 x 상대도수를 사건 A가 일어난 확률 P의 근사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사실 구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실생활 통계는 다 이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몬테카롤레이션이라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 거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가 비가 올 확률을 만약 구한다 치자. 근데 한 10번 던졌는데 6번 비가 온대. 그러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가. 근데 그걸 수십만 번 돌리는 거야. 수십만 번 돌리는데 비가 오는 한 게 뭐야? 한 60만 번 될 때. 그럼 당연히 비는 한 60%로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사위 던지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몇 번 던졌는지 모르잖아. 몇 번 던졌는지 모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가 확률 질량함수 하면 이제 n을 미지수로 잡은 거야. 그럼 큰 수의 법칙을 하면 n분의 뭐야? x가 6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이 0.1. 요 확률. 이 확률, 이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그럼 만약에 n이 10일 때 구하라면 여기에 10을 넣는 거지. 여기에 10. 그럼 10을 넣으면 뭐야? 10분의 1분의, 마이너스 10분의 1보다는 10분의 x 빼기 6분의 1은 10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10을 곱하면 얘는 빼기 1,
x 빼기 3분의 5 1이잖아, 맞지? 그럼 x 구하면 x는 뭐야? 넘어가면 빼기 3분의 더하기 3분의 2 3분의 8이잖아. 그럼 횟수니까 여기 있는 세 횟수는 뭐야? 1번, 2번, 1, 2잖아, 1. 맞지? 그러면 어떤 수학자들이 이렇게 표를 그려놨다고. 그러면 10번일 때가 1하고 2라고. 그래서 요 확률 두 개 더한 게 저 확률 값이야. 실제 두 개 더하면 뭐야? 0.641. 6분의, 뭐야? 초반은 6분의 1에 조금 멀죠? 근데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뭐야? 1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시행의 수가 30번일 때는 이렇게, 시행의 수가 50번일 때 이렇게. 그럼 시험에 나온다는 거는 이런 문제를 시험에 낼 수 있다는 건데, 한 번만 해봐, 알겠지? 근데 안 나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알겠니? 넘어갈게요. 자, 150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150페이지.